이름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 모집 규모는 6천억 규모이고 재정 1,200억을 포함하면 총 7,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입니다. 소득공제, 분리과세, 손실 완충 구조까지 있어서 딱 보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상품이 뭔지, 누가 보면 괜찮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주는 펀드가 곧 나옵니다. 이름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 모집 규모는 6천억 규모이고 재정 1,200억을 포함하면 총 7,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입니다. 소득공제, 분리과세, 손실 완충 구조까지 있어서 딱 보면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상품이 뭔지, 누가 보면 괜찮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새로 나온 펀드 하나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투자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150조 원을 첨단 산업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30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국민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그 과정에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첨단 전략 산업 육성. 둘째, 일반 국민 참여. 셋째,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구조. 한 줄로 정리하면 성장 산업 육성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형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팔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보겠습니다. 판매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입니다. 국민 모집 규모는 6천억 원이고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판매 채널은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25곳입니다. 또 판매 물량 중 1,200억 원은 2주간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투자 구조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 펀드에 가입하면 돈이 바로 특정 기업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국민, 공모펀드, 모펀드, 10개 자펀드, 첨단 산업 기업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투자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래에셋, 삼성, KB 등 어떤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10개 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판매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 펀드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장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12가지 첨단 전략 산업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 광물. 이렇게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키워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곧 안전한 상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업은 성장해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상장 기업이나 성장 기업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이 펀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실 완충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정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서 각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분명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그대로 부담하는데 이 상품은 일부 손실 구간에서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원금 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40%, 3,500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펀드는 손실 완충 구조,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장점이 있다고 해서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실무 정보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3개년 중 단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도도 봐야 합니다. 전용 계좌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 원,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계좌 가입은 가능한데 일반 계좌는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예정되어 있고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보수는 연 1.2% 수준입니다. 온라인은 약 1%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노린다면 내가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전용 계좌 가입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 리스크는 5년 묶임, 원금 비보장, 변동성입니다. 첫 번째,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일반 ETF나 펀드는 필요하면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보고 팔 수도 있지만 현금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두 번째, 거래소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즉, 팔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관여하고 손실 완충 구조가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 번째, 비상장 기업과 성장 기업 투자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나 경기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예금 대체, 단기 자금, 무조건 안전한 상품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투자 상품입니다. 그럼 누가 가입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한국 성장 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 세 번째,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변동성과 비유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이나 비상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사람, 중간에 현금화가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제 혜택만 보고 급하게 가입하려는 사람. 제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 성장 산업 펀드로는 검토할 만하지만 단기 자금이나 안전자산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는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투자 상품입니다. 손실 완충 구조와 세제 혜택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비상장, 성장기업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이 돈을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품을 어떻게 보시나요? 5년 환매 불가가 있어도 가입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배당 장기 투자, 나뚜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